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건이 있어서 잠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요즘 괜찮은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 같아요. 아파트들도 계속 낡아가고 신축이 너무 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구축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고, 구축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이슈가 항상 있잖아요. 뭐 세를 주는 사람은 이제 세입자용 인테리어를 할 거고요. 실제 거주할 분들은 내 취향에 맞게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인테리어 할 겁니다. 근데 이들 인테리어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겠지만,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분명히 추후에 인테리어에 쏟은 그 비용 이상을 뽑아낼 겁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를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고요. 오늘 계약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내 집을 구하고, 이번 장에서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을 한 번 더 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세입자용 인테리어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실거주를 이제 구축에서 시작하는 분들은 새 집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내 취향에 맞게 특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이 시장은 지금 예약 잡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수요는 계속 나타나는데 코로나 이슈로 잠시 쉬어가는 작업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 연차가 계속 쌓이면서 숙련된 작업자분들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들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뭐 구축, 주공아파트 이런 것들은 보면은 화장실만 해도 뭐 이 수평도 맞춰야 되고 방수 처리도 해야 되고, UBR 구조면 특히 더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 주택들은 계속 낡아감에 따라서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꿈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면 부동산 법인을 차려서 인테리어 쪽에 대해서도 관련 지식을 쌓고 인테리어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부동산 물건을 매수해서 수리까지 해서 내가 임대업까지 하면 괜찮은 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이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워낙 이쪽 관련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놓치고만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도 뭐 인테리어 쪽이나 뭐 이런 건축이나 이쪽도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뭐 협소주택도 그렇고,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뭔가 인생을 살면서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자기만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싶고요. 모처럼 주말에 밖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상담도 하면서 인테리어 계약을 결국 잘 마쳤는데, 인테리어 계약을 조금만 늦었어도 저 못할 뻔했어요. 정말 코로나 이슈로 작업할 사람들은 굉장히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서 사장님이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 용도라면 우선 내치고 보고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특 인테리어를 다 하시는 분들, 뭐 단가가 뭐 한 3천만 원 이상인 건수들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임대를 줄 물건이 있다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인테리어 업체를 좀 알아보시고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 알아보는 기간은 2개월 전은 돼야 돼요. 만약에 3월 말에 전세를 줘야 될 물건이 있다면 지금도 늦을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미리 움직여야지만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점점 그 때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대안, 파트너가 점점 감소하니까요. 인테리어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빨리빨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점점 단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전에 세입자용으로 샤시 빼고 다 하면 600 미만으로 컷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기본 한 1000만 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인건비만 30% 올랐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전보다 주택들은 더 낡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 인테리어 평당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몇 년만 더 있으면 이제 인테리어를 안 하고는 살기 어려운 세대들이 많아질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수리를 무조건 해 놓으시고요. 그 기회라고 함은 임차인이 신혼부부라서 먼저 잔금을 다 치르고 나중에 입주하는 경우 내가 이제 공실 상태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내가 수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럴 때 화장실 공사를 하거나 샤시를 바꾸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해놔야지만 비용을 아끼면서 이 주변 단지 중에서 내 물건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화장실을 수리하려면 뭐 보통 한 셈의 경우 최소 진짜 돈 더 주면은 2일 만에 할 수 있고, 아닌 경우는 보통 뭐 일주일까지도 걸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화장실이라는 것은 비워놓지 않은 이상 수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잔금과 동시에 그날 들어오기 때문에 수리를 못하는 만큼 뭐 내게 공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그때는 화장실 공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단지 내에서 내 물건을 가장 좋게 만들어 놔야지만 내 물건을 앞으로도 부동산에서 쉽게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에도 좋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화장실이나 뭐 이런 인테리어 잘 된 물건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더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듯이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잘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갈 건데, 인테리어 사장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든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케어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저는 상대에게 어떤 에너지를 내비치고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회사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에게 돈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주신 인테리어 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비용 면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칠 거 다 치고, 제가 이제 턴키로 안 하고 제가 아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중간에 싱크대나 신발장이나 뭐 전기, 그리고 콘센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제 하면 되는지 다시 한번 스케줄링까지 해주시고, 만약에 싱크대를 했다면 그 싱크대 했을 때 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자기가 AS까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이 영상을 당연히 보진 못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에너지 한번 가져보시라고 오늘 제 사례를 얘기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시고 긍정적인 에너지 뿜뿜 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